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 종목 상담 선정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 1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노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로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탄탄한 미국 고용 시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종전의 35%에서 25%로 하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강력한 노동시장과 기업 심리 개선 신호등을 그 이유로 봤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번에 그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네. 시장이 좋았는데 증시는 별로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고용 시장이 원래도 탄탄하면 이제 연준에서 긴축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시장을 조금 조정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건데 왜 증시가 안 좋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들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산책하는 개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얘기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애완견, 네. 반려견을 이제 산책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산책을 시킬 때 네. 사실 사람처럼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걷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앞서가거나 주로 앞서가죠, 강아지들이. 그렇죠. 네. 뭐 아니면은 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뒤에서 네. 뭐 구경하고 있는다든지 네. 숲을. 그럼 안 오고. 네. 그래서 나보다 좀 뒤처질 때도 있고 좀 과하게 앞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목적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네. 주인이 가는 곳.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인이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반려견, 네. 강아지가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큰 틀로 봤을 때 목적지는 경기가 가는 방향과 같이 가요. 그쵸.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면.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네. 결국 증시도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좀 과하게 올라갈 때도 있고 과하게 뒤처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땐 이렇게 같은데 네. 좀 짧게 봤을 때 이렇게 변동이 막 이렇게 크게 뒤처지거나 뭐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 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나오는지요? 네. 자금의 흐름, 유동성. 맞습니다. 저 진짜 몰랐는데 좀 네. 기분 좋네요.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경제학과에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 이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네. 전 세계 이제 경제학과의 교과서 같은 네. 맨큐의 경제학을 보게 되면 맨 첫 구간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얘기해줘요.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경제라든지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라든지 공급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가격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증시도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자금이 말라버리면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이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증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런 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이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 긴축을 더 하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축을 한다라는 거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 수요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투자라는 건 여윳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생계는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 생계를 포기하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디플레이션 시기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돈을 벌지 서민들은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마다 일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 문제를 놓고서도 항상 이제 성장하는 국가들은 골머리를 썩는데, 사실 성장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저 사람과의 격차를 신경 쓰기도 전에 내가 지금 더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경제 반열로 따졌을 때는 선진국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성장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성장이 더디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마다 소득의 이 부의 재분배 문제, 소득 격차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돌아와서 네. 경기보다 중요한 건 주식에서 유동성이라는 거. 결국 이제 돈이 풀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이 이제 풀리지가 않으면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보다 과하게 올라갈 때 증시가 과하게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돈이 풀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과하게 떨어질 땐 돈이 긴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긴축을 할 것 같으면은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경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과연 이제 돈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강력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좋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서 근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란 얘기도 나왔고, 연준의 이제 그 의원들도 대부분 한동안 계속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죠. 그래서 금리 상단을 6%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5%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한 5.25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시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근데 너무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될 게, 요새는 좀 완화적인 얘기도 했다가 매파적인 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게,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수그러들었죠. 그렇다라는 건 이제 슬슬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조금 이제 섞이는 발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금리 인상 속도도 낮아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금리 동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이제 서서히 거의 다 왔다.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 뭐 좀 쉬었다가 상황 보고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5%대 초반 혹은 뭐 중반 정도, 아니면 뭐 이제 동결 뉘앙스를 좀 더 풍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 CPI, 네. 2월 14일 날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이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토대로 해서 다음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안 잡혔다, 너무 적게 잡혔다라고 하면은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이 그다지 안정되진 않았단 말이죠. 안정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지만. 그래서 9.1% 대비해서 전년 대비 CPI가 지금 6.5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6.5도 과하게 높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성장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선진국들이 뭐 2%대를 많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뭐 1%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에 비해서 물가는 6%씩 오른다라는 거는 이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얘기하는 목표 이제 CPI가 2%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안심할 수 없고 최소한 이제 4% 아래로는 떨어져 줘야 동결을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5에서 얼마나 낮춰질지,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이 고용이에요. 고용이 올라가면 물가가 잡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소비가 또 촉진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그냥 쉬면 돈 잘 안 쓰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돌아다니고 네. 일하고 뭐 그럼 또 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가가 이제 낮아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엔 좋겠지만 조금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겁을 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14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CPI 발표가 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발표되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기준금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상단을 잡을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히 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동결 분위기를 서서히 내비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경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현금의 흐름, 유동성입니다. 어제도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매파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좀 반복되는 부분이고 긴 호흡으로 볼 때 속도 조절,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4일에 CPI 지수 발표가 나오는데 이걸 주목을 하면서 이 기준금리 상단을 예측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35%에서 25%로 축소를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아까 그 개 산책 의견을 따르면 네. 어쨌든 이제 경기로 좋아지는 추세인데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인가 이건? 경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해서 2020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엄청난 불장이었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티를 벌이는 장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은 이제 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죠. 네, 특히 작년부터. 그렇죠. 작년부터 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이제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네. 얼마나 안전하게 착륙하느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건데 얼마나 이 떨어지는 구간을 짧게 가져가고 얼마나 안전하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사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물가만 낮아지면 이제 좋다. 근데 이제 증시에서 이걸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이제 물론 낮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정말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못 올립니다. 다시 인하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긴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침체를 최대한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건데 침체가 그냥 와버리면 어떡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감기 안 걸리려고 독감 주사를 맞는데 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네. 이 독감 주사가 그 바이러스를 미리 조금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감기 기운 있거나 몸 컨디션 안 좋으면 맞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는 안 넣고 조금 넣으니까 그래서 면역력을 미리 형성하게끔 만든다 하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이 증시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진짜 쇼크성으로 급락이 떨어지니까 이게 좀 과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 떨어졌다 가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 그렇죠. 나중에 매 맞으면 진짜 이게 좀 멍들고 말 건데 네. 피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간에서도 많이 우려를 한 게 물가를 보고 그 위험도를 측정하니까 네. 성장 대비 물가 많이 올라가는 건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물가 많이 올라가도 돼요. 네. 단 성장이 그만큼 받쳐주면. 근데 성장이
시장이 그만큼 못 받쳐주죠.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꼴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50명 있는데 50등에서 25등 가는 건 뭐 비교적 쉽지만 네. 이게 5등에서 1등 가는 건 진짜 미치는 일이거든요. 네.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발전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침체 국면을 얼마나 이제 잘 넘어가느냐의 문제에 와 있다. 근데 침체가 그냥 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독감이 안 걸리려고 독감 주사 맞았는데 독감 주사 맞고 독감이 걸려버렸어. 이거 독감 주사 예방 주사를 맞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진짜 와버리게 되면 금리 인상 못합니다. 침체를 막으려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 거였는데 침체가 오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감에 안 걸리려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이 걸려버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침체를 좀 바라는 그러면 인하를 할 테니까 돈을 풀 테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게 돈을 푼다는 게 그것도 문제인 게 돈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은행에서. 그렇죠. 이게 돈을 푼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이제 큰일 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내가 번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풀어야지 번 건 요만큼인데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화폐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네.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 정말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다고 하죠. 네. 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풀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정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 국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경쟁 네. 국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국은 미국처럼 저렇게 부채 문제가 또 심각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는 해봐야 한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이 달러의 가치 하락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이제 멈출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지금 굉장히 빨리 잡고 싶어해요. 미국에서는 물가를 빨리 잡아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번에 풀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 그리고 경기가 뒷받침된다는 이런 호조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또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역시 네. 경기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만한 경기 순환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전에도 이제 탈세계화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내수에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란 전망이 많이 겹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뭐 시멘트나 철강이나 뭐 아니면은 건설기계나 건설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2, 3년 전부터 네. 계속 이제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인프라 관련주들을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또 떨어졌어요. 네. 근데 뭐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땐 이제 우리 전문가님, 떨어질 땐 이제 저놈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거를 뭐 1년짜리, 뭐 1년 반짜리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사이클을 보는 거거든요. 정말 길게 보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탈세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부터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나서부터가 저는 방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는 오르내림이 이제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탈세계화로 인해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향후 최소 5년간은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빠진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거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좀 빠진 게 아니던데요. 마이너스 50%던데요. 막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마이너스 50%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예. 그때부터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수익은 최소 몇 프로부터가 수익이라고 친다? 100%. 그렇죠. 최소 100%부터 치셔야 한다. 제 투자 관점은 그래요. 제가 정답은 아니고 네. 저는 그런 투자를 추구한다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배수 단위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50%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달 꾸준하게 매집하면서 단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상승 랠리 사이클이 딱 나왔을 때 그런 흐름에서 수익을 폭발적으로 내시는 게 중요하다. 마이너스 됐을 때를 생각하시고 뭐 무슨 20, 30% 수익 났다고 매도하는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뭐 최소한 2~3배 정도는 가져야 매도 구간을 이제 잡아보려고 해보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의 연착륙, 경착륙의 문제다. 이런 침체 국면을 잘 넘어가는 것이 관건인데요. 현 상황에서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순환주를 공략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기 순환주, 인프라 관련주는 최소 5년 정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보면 좋겠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전문가님에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물론 이제 짧게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거시적으로 어느 정도 큰 틀을 잡아놓고 네. 여기에서 이제 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종목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정말 우직하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좀 근데 길게. 예, 그냥 저는 증시를 신경 아예 안 써요. 증시가 뭐 시황을요, 거시적인 부분을. 예, 시황을 그냥 저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네. 부동산하고 다르게 주식은 개별성이 좀 더 강해요. 네. 부동산은 좀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맞아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그쵸. 굉장히 큰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더 개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싸다고 생각한 구간에서 샀는데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는 참을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건 못 참아요, 저는. 왜냐면 그런 종목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네. 기회들은.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말지, 네. 좀 더 고통스럽고 말지, 놓치는 고통은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제 투자 성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또 이제 투자 성향은 다 다르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좀 고려를 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또 전문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잡아드리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돈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되니까 상관이 네.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 5년을 계획할 때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이게 지금 뭐 대만 문제로 군사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 침체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못 낸다 이런 걸 떠나서 기회를 잡고 가셔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제가 항상 용수철 원리를 강조를 드렸었어요. 밑으로 강하게 누를수록 더 강하게 위로 튀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시도 주식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오늘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시적인 흐름과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그 산업과 관련주들을 봐야 하는지 그 관련 종목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5년의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할지 인프라나 산업 관련주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단타장인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이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33,310원이고요. 오늘 3% 조정 받으면서 28,650원이고 최근에 그때 당시에 급하게 올랐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때 제가 이제 로보스타가 아니라 네.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5% 정도 급등해서 수익이 나셨을 텐데 네. 지금 그 이후에 좀 추세가 꺾이고 있는 양상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쭉 빠져버리고 그냥 영원히 끝나버릴까 봐. 그쵸. 그냥 테마 끝났나? 이제 나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그쵸. 설치 확정인가? 나는 물린 건가? 물린 네.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좀 관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1차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좀 넘어간 건 맞아요. 로봇으로 AI나 네, 그렇죠.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맞아요. 이게 좀 사그라지고 네. 좀 뒤안방으로 이제 밀려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런 순환이.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또 로봇 얘기만 했는데. 맞아요. 또 네. 그전에는 또 중국 소비주 얘기하다가 맞아요. 요새 또 이제 재미없고. 네. 근데 또 요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좋았어요, 흐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행을 잘 쫓아갈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제가 그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면 유행을 잘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죠. 네. 근데 전 되게 둔하고 되게 느린 스타일이거든요. 그때도 게으르시다고. 네, 되게 게을러요. 저희 어머니가 게으른 사람 제일 싫어하시는데 네. 굉장히 상극입니다. 저는 뭐 충청도 스타일이거든요. 네. 딱 종목 찍어놓고 가거주 뭐 이런 스타일. 네, 가거주. 지가 안 가고 백여유 이런 스타일. 충청도 고향이세요? 아닙니다. 아,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로보스타 로봇주잖아요. 제가 이제 로봇주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네. 더 올라간 종목을 그때 추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렇고 이제 그 로봇주는 로봇이라는 게 CES에서 비롯된 건데 네. 가전 박람회예요. 그럼 가전에서 제일 알아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을까요? LG. 그렇죠. 네. LG랑 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봇이라는 게 가전 박람회에서 이제 비롯돼서 테마가 형성됐는데 네. 1년 먹거리 혹은 2, 3년 동안 이 섹터를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향후 한 2, 3년 동안 로봇이 계속 성장할 텐데 가전 박람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가전하면 삼성, LG인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랑 엮이면서 그쵸. 날아갔죠. 네. 자, 로보스타랑 제가 드렸던 로보티즈는 뭘까요? LG랑 LG도 아니고 LG 네. 전자의 전자. 지분이 네.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상방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더 중요한 거, 네. 로봇을 왜 쓴다? 로봇이 이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력을 사람을 왜 대체할까요? 고용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람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때 그 인력 싸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 쓰기가 너무 비싸진 나라가 됐습니다. 네. 선진국이 되면서. 그래서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왜냐? 이번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고 네. 그리고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항상 고용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쵸. 왜 우리 다 올라가는데 내 월급만 왜 안 올라가냐? 원래 월급은 인플레이션에서 마지막에 올라가요. 제일 세게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은 향후 계속 대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월급이 이제 앞으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만 네. 점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 써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로봇들, 뭐 로봇 청소기 뭐 많잖아요. 로봇 청소기도 있지, 네. 뭐 서빙 로봇도 있지. 요새 뭐 호텔에서 이제 뭐 그 룸서비스 시키면 이제 로봇이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로보스탄 지금 조정 주고 있지만 어디까지 조정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등 주는 구간에서 저는 오히려 추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솔직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떨어졌다가 딛고 이제 반등 주는 구간에서 한번 비중을 좀 더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3만 원 정도면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셔가지고 차라리 매집 개념으로 한 2, 3년 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라서 네. 로보스타는 향후 이제 로봇 성장성이라든지 산업 성장이 뒤처질 거란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안 들죠.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뭘 강조드리죠?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스타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3천억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보면
한번 충분히 여러분들이 투자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비중이 높다면 조금 덜어냈다가 나중에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건 또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저라면 그냥 들고 가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4만 원 정도 위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이제 힘들다 그러시면은 3만 5천 원 부근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 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2, 3년 정도 더 상승 추세가 열려있다. 이런 고용 문제로 로봇은 대체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조정받고 있지만 반등 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그때까지 3만 5천 원, 4만 원 선으로 그때 매도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 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전략주의 AS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매수가 6,500원이고 이미 수익률 달성을 했고 여러 번 전문가님께서 더 많은 수익률 뭐 30%, 40%까지 보고 계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난티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7,87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좀 1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난티 어떤 전략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또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 호가 단위가 바뀌어서 네. 11,000원, 12,000원까지 금방 가거든요. 네. 탄력받아서 10,000원을 만약에 뚫게 되면은 한 굳이 10,000원 볼 거면 네. 뭐 차라리 9,000원, 9,500원 볼 거면은 모르겠는데 네. 10,000원을 볼 거면 차라리 11,000원, 12,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난티는 제가 최소 앞자리 3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뭐 방송이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왔을 때 딱 신고가 썼을 때 썼거든요. 근데 이때 신고가 썼을 때 고가가 7,910원이었어요. 네. 야, 딱 20원 더 올라서 네. 오늘 또 신고가 썼습니다. 30원. 네, 이게 30원인가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이제 눌렀다가 또 신고가 쓰긴 했습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찔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수익률 뭐 22% 나왔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인들의 이제 소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아모레지였나요? 저 네. 최근에 안 보고 있었는데 아모레지도 뭐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야, 쭉쭉 가더라고요. 이거 주가 보세요, 이거. 예, 다른 전문가님이 추천 주시긴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예, 뭐 지금 중국 소비주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중국 소비주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있나?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놀러 와가지고 이제 돈 쓰기 시작할 텐데 초입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싶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우리 선침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침해 해놓은 만큼 좀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겠다. 그럼 앞자리 3이면 네. 그 수익률이 3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 30% 이상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0%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또 상황 봐가면서 이제 더 낼지 아니면 뭐 익절할지를 네. 결정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아난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흐름이 좋고요. 현재 거래량 나온 것도 아니고 추가 상승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 29일에 매수했던 GKL이죠. 용산의 지리적 수혜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아난티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GKL도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GKL도 근데 뭐 너무 똑같은 그쵸. 거의 뭐 유사한 비슷해요. 맥락이라 네. 똑같이 중국인들 돈 네. 쓰는 거에 이제 수혜가 수혜를 되는. 노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 네. 카지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과의 연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호텔, 리조트, 카지노는 다 묶어서 같은 섹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GKL 같은 경우에 이제 용산 드래곤시티에 입점을 하는 이제 카지노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수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또 용산에 와서 정말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 소비를 해주는 걸 기대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원랜드도 사실 카지노 관련주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게 또 GKL이 되지 않을까. 지금 좀 활발히 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전 GKL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GKL 지금 뭐 추세가 이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쭉 보시면서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추세도 유지 중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GKL도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기대하면서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효성 TNC, 좀 비슷한 맥락이죠. 스판덱스 관련 종목이죠. 수익률이 25%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또 비슷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번에 언제였는지 좀 주말이었나? 그 여의도에 더현대 거기 백화점을 갔다 왔거든요. 네. 야, 거기도 뭐 지금 이거 레깅스 거기 매장 아주 사람이 엄청 많아요. 미어 터집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잠깐 구경했는데 엄마 요새 저거 엄청 유행이야. 그랬더니 야, 그래? 가지고 보는데 네. 야, 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이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뭔가 날도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이런 몸매 관리, 운동 관리를 다들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주 맥점을 찍어주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쵸. 옷이 얇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야외 활동도 많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뭐 등산도 많이 할 거고. 또 등산복으로도 많이 입으시고 운동복으로도 많이 입으시고 뭐 네. 필라테스 요가 요가는 요새 젊은 분들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필라테스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많이 입으시는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히 운동할 때만 입으면은 또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네. 근데 편하다고 그렇게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소비 니즈가 확실히 지금 잡혀 있는 게 네. 백화점 가서 매장마다 이제 사람 수 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잘 나가는 거. 네. 근데 이제 지금 스판덱스 너무 잘 나가는 걸 제가 또 지난 주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성 TNC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신고가 썼어요, 어제. 야, 이거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20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46만 1,500원까지는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여기서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효성 TNC 지금 뭐 수익률 25%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좀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고 네. 좀 더 욕심 내실 분들은 제가 지금 선 그어드렸죠. 그래서 일봉상 20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가져가서 욕심 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는 리오프닝뿐 아니라 이 따뜻해지는 계절적 수혜감도 붙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신고가 형성 중인데 20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청담글로벌 역시나 비슷한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 주입니다. 이것도 목표 최고가 수익률 40%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청담글로벌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사실 방금 전에 아모레지를 봤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지는 이제 꾸준하게 가는 스타일인데 청담글로벌은 이제 한번 팍 치고 조금 이제 쉬어가다가 또 한번 확 급등을 보여주고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꾸준히 계속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그런 계단식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을 한번 잠깐 그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보여주고 이런 네. 식으로 급등 보여주고 눌림 줬다가 다시 급등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와주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쉬고 있죠? 이러다가 또 이제 슈팅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예요. 리오프닝이 뭐 이제 이미 시작돼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모레지가 이렇게 잘 가는데 아모레지만 보더라도 그죠? 신고가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청담글로벌이라든지 아직 안 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그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모레지가 뭐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청담글로벌이나 뭐 지금 CNC 인터내셔널까지 저희 같이 얘기를 할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러다가 한번 이제 상단 돌파하면서 강력한 슈팅이 한번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다른 화장품주들이 스멀스멀 이제 남들 눈치 못 채고 있을 때 조용히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번 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아모레지 저런 종목들 추세 계속 저렇게 올라가는데 CNC 인터내셔널, 청담글로벌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횡보 좀 해주다가 또 추세적인 수직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것이다. 좀 매도하시기보단 좀 더 노려보시고 청담글로벌 우리는 선침해 가지고 40% 가까이 수익 냈는데 아니 뭐 선침해했는데 40% 말고 50%, 60% 내야죠. 네. 예, 그 선침해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 챙겨 가야죠. 우린 추격 매수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좀 더 욕심을 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과 CNC 인터내셔널 모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등후 눌림, 상승 후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며 역시나 상승 추세 한 번 더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리오프닝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S 해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종목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 종목은 네. 요새 또 AI가 굉장히 이제 네.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AI 관련주가 많이 또 올라가기도 했어가지고 지금 공략하기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고점 매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안 가지고 왔었는데 네. 최근에 좀 꺾이고 있더라고요. 한 2, 3거래일 정도 꺾이고 있어서 이제 제가 AI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고요. 저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AI를 괜찮게 보는 게 로봇을 제가 인력을 대체할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AI 역시도 이 인력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네.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을 대체할 AI의 좀 등장이 나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제가 아까도 임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을 대체하면서 이 사업성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AI이길래 인력을 대체하느냐? 인공인간을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인공인간이요? 네, AI 휴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AI 휴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AI 휴먼이라고 하면 혹시 그 에스파라는 걸그룹 아시나요? 제가 잘... 네, SM에 뭐 이제 나온 노래를 들으면 알 수 걸그룹인데 있을 거예요. 그 걸그룹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저도 막 죄송하지만 팬까지 아, 아니어가지고. 네. 다 예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가상이랑 이렇게 뭐 두 가지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런 AI 쪽으로 어떻게 보면 뭐 가상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주력이 뭐냐면 AI 뱅커라고 해서 은행원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 원래 이제 은행에 은행원 분께서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 창구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은행원 분들이 안 계십니다. AI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무슨 일을 오셨나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택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 기업이고요. 네. 뭐 이게 비단 은행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접목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상캐스터의 역할도 대체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저의 역할도 대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살짝 있긴 해요. 아직은. 그리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구글 이번에 그 오류도 나왔잖아요. 네. 바드. 네. 근데 저는 오류를 잡아도 네. 그래도 인간을 대체하는 거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즉각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제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 경제학과라 그랬잖아요. 네. 제 친구나 제 선후배들도 은행이나 이런 데 많이 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때 취업 준비를 할 때 당시에 은행원은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교사는 미래 이거 정말 교사분들에게 죄송한데 그냥 그때 제가 들은 말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이 미래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저 담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점점 대체가 될 거다 아마 네. 교사라는 직업이. 네. 그리고 아이도 점점 안 낳는 추세고. 네. 그거를 그 십몇 년 전에 그 맞아요. 담임 선생님이 저출산. 예측을 해주셨어요. 그쵸. 네. 대단한 담임 선생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이라는 직업, 교육이라는 직업도 이제 AI가 대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막 가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 와서 이제 뭐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템포 슈팅이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사기보다는 요 하락 구간을 좀 노리면서 요 구간 아래로 이제 떨어지면 좀 더 공격적으로 사고 요 구간에서는 소극적으로 1차 매수를 해보시라. 네. 그래서 요 20선 부근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1차 매수하고 요 가격대 아래 있죠? 요 박스권 정도에선 공격적인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관련 주제가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공개 방송에서 종료 알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앞으로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라 말씀드리니까 하단에 지금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오시면 되겠고 또 우리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AI 관련 주입니다. 인력을 좀 대체하면서 사업성 이어갈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인공인강, 이런 AI 휴먼 관련 서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 구간 보이고 있어서 21선에서 1차 매수해보고 더 내려가면 공격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추천 종목 전략 대응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저희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이제 향후 5년 동안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이제 변화가 찾아온다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참만 보고 하는 매매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긴 청사진을 두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치 앞을 보면서 매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5년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1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여러분들의 5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